졸졸졸 물소리 사이로 스며드는 남들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 여기는 시냇물소리 오디오북입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낡은 4층 고시원. 공무원 시험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며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창문 밖으로 들리는 자동차 소음도,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는 발걸음도 하나의 배경음처럼 희미해지고 결국엔 쿵쿵거리며 뛰는 내 심장 소리만이 현실임을 알려주는 순간들이 많았다. 밤 11시 고시원은 늘 그 시간에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코를 고는 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했고, 누군가는 새벽까지 이어질 공부를 위해 커피를 들이켰다. 그리고 어떤 날은 오래된 환풍기에서 올라오는 컵라면 스프 냄새가 작은 방 전체를 채우기도 했다. 그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고작 복도에서 들려오는 단발적인 기침 소리 정도였다. 그 정도로 이곳은 조용했고 고립된 공간이었다. 고시원 주인 41살 이수연 씨. 이혼한 뒤 혼자 건물을 관리한 지 제법 오래된 듯했다. 처음엔 그녀와 특별한 교류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말 그대로 관리자와 세입자의 관계. 필요한 말만 주고받고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다. 그러나 장마가 시작되던 6월의 어느 날 밤, 공기는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묵직하고 습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건물 외벽을 두드리며 끊임없이 떨어지는 소리를 내던 그날, 나는 냉장고에 남은 계란 2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배달의 배는 폭우로 인해 주문 불가라는 문구만 뜨고 방 안은 습기 때문에 책장까지 눅눅하게 젖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토도독 토독. 너무 약해서 놓칠 수도 있었지만 고립된 고시원 생활에 익숙해진 나는 놀라울 만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리더니 그녀가 얼굴을 내밀었다. 민준 씨 아직 안 잤죠? 라면 끓여왔어요. 그녀는 젖은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어 올렸고 검은색 반팔 니트 위로 작은 물방울들이 마치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하얀 면바지는 허리에서 약간 접힌 상태로 자연스럽게 라인을 따라 흘렀다. 바깥에서 갓 들어온 사람만이 가진 시원하면서도 뜨거운 온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바닐라 향이 방 안 공기와 섞여 들어왔다. 순간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었다. 작은 상 위에 라면 2그릇이 놓였다. 그녀는 익숙한 듯 조용히 내 앞에 앉았고 우리는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자연스럽게 마주했다. 혼자 사니까 가끔 외롭지 않아요? 그녀가 먼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작은 웃음을 흘렸다. 라면을 잡는 그녀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길게 뻗은 손가락과 희고 단정한 손등, 그리고 미세하게 도드라진 핏줄.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그 손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도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달았는지 조용히 손을 그릇 뒤로 가져가며 웃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어느 날 내 문 앞에 과일 바구니를 두고 갔다. 민준 씨 요즘 늦게까지 공부하길래. 그 말은 짧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을 찌르는 따뜻함이 있었다. 다른 날에는 내가 그녀 방에 있는 오래된 컴퓨터를 고쳐주었다. 조용히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그녀의 눈빛은 누군가로부터 진심의 온기를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처럼 보였다. 빨래를 널 때 그녀가 내게 손짓할 때도 있었다. 빗방울이 난간을 두드리고 젖은 빨래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풍겨나오는 순간들. 그녀의 체향이 은근하게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그녀가 말했다. 민준 씨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원래 그래요. 말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래도 전 그게 좋아요. 편해서. 그녀의 말이 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었다. 사람은 이렇게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누군가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장마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비는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때로는 폭력적으로 건물을 때렸다. 어느 날 밤 고시원 전체에 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든 듯 고요해진 시간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복도를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리듬, 익숙한 속도. 그리고 그 발걸음은 내 방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 작은 정적은 1시간처럼 길었다. 누르지도 않은 초인종 소리, 두드리지도 않은 문.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서지도 않았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가 거기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지고 숨소리조차 신중해졌다. 들어올까? 아니면 그냥 서 있는 걸까?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자가 천천히 멀어졌다.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문이 닫혀 있어도 열려있는 것 같은 묘한 감정이 남았다. 장마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그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장면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고시원에서의 조용한 날들은 그녀와의 이유를 모를 기대감으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8월 중순 밤 12시가 넘은 시간. 폭우가 내린 지 며칠째라 습기는 바닥에서부터 차올랐고 창문은 더운 공기를 버티지 못해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다. 선풍기는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바람은 이미 뜨겁게 데워진 방 안의 공기를 휘저을 뿐이었다. 땀이 식지 않는 열대야였다. 나는 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집중이 되지 않았다. 딱 그때 발자국 소리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내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민준 씨 아직 안 자요? 수연이었다. 그녀는 얇은 민소매 잠옷에 가벼운 가디건 하나를 걸친 모습이었다. 잠옷의 어깨끈이 한쪽으로 살짝 흘러내려 있었고 땀 때문인지 쇄골 아래로 작은 물빛이 맺혀 있었다. 그녀의 머리칼은 방금 세수라도 한 듯 물기를 조금 품고 있었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후끈한 공기 사이로 퍼져 들어왔다.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와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마치 오래 고민한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들어와 침대 끝에 천천히 앉았다. 스프링이 가볍게 울리고 방 안 공기가 미세하게 일렁였다. 선풍기 소리만 일정하게 우웅 하고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혹시 술 있어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미리 사두었던 소주 한 병과 작은 플라스틱 컵 2개를 꺼냈다. 잔을 따르자 투명한 액체 특유의 향이 올라왔다. 수연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뜨거운 숨을 조심스레 내쉬었다. 하, 더워 죽겠네. 그 말을 하는데 얼굴이 이미 조금 붉어져 있었다. 술 때문인지 열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민준 씨는 여자친구 없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낮고 묘하게 부드러웠다. 네. 짧게 대답하자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그 웃음은 어딘가 장난기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외로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러다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놀랄 만큼 따뜻한 손이었다. 손바닥이 내 피부에 닿는 순간 뭔가 심장이 크게 흔들렸다. 요즘 좀 힘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가늘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녀가 내 손등을 손가락 끝으로 아주 천천히 쓸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공기 중에 뜨겁게 번졌다. 잠시 후 수연은 의자에 앉아있는 나 쪽으로 조금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가볍게 섞인 숨결이 볼을 스쳤다. 귀 옆으로 떨어지는 긴 머리카락이 내 목선을 간지렸다. 민준 씨.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천천히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불안도, 기대도, 외로움도 그 모든 게 뒤섞인 눈빛. 그녀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이 같은 높이로 맞춰졌다. 살짝 떨리는 그녀의 입술이 나의 입술에 아주 가볍게 닿았다. 처음엔 스치듯 부드럽게 닿았고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가 다시 천천히 이번에는 조금 깊게 입술을 맞댔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서로가 상대를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밀고 당기는 감촉. 입술이 맞물릴 때마다 전해지는 미세한 따뜻함. 숨이 섞이는 순간의 떨림, 손끝으로 그녀의 어깨선이 전해지는 감촉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내가 그 여린 어깨 위에 손을 올리자 그녀가 아주 작게 몸을 떨었다. 긴장인지 혹은 감정의 파도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건 확실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땀과 열기 그리고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전해졌다. 미안해요.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금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살짝 붉고 얼굴은 열기와 술기운으로 더워져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다시 한번 그녀가 얼굴을 가까이 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끌어안거나 밀어붙이지 않는 그저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는 순간 같은 키스였다. 어느 순간 그녀의 몸이 나에게 조금 더 기울어졌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가슴이 내 가슴 위에 스쳤다. 그 감촉은 짧고 은근했지만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숨이 약간 멎는 듯했다. 그녀도 놀란 듯 작은 숨을 들이쉬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더 좁혀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방 안에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마저 멀리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나 오늘 좀 많이 외로웠나 봐요. 나는 대답 대신 가볍게 그녀의 등을 감싸주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기대어 있었다. 방 안의 열기와 두 사람의 숨결이 뒤섞인 그 밤은 아주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녀의 방으로 갔다. 고시원 맨 끝 101호 주인 아주머니 방.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가 내 손을 잡아 끌어 침대에 앉혔다. 그녀가 천천히 잠옷 단추를 풀었다. 하나, 둘 하얀 피부가 드러날 때마다 숨이 멎을 듯했다. 브라를 벗자 풍만하고 부드러운 가슴이 조명 아래 완연히 드러났다. 살짝 처진 듯 하면서도 탄력이 있는 성숙한 곡선. 나는 손을 뻗어 조심스레 만졌다. 손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따뜻하고 말랑한 감촉. 젖꼭지가 손끝에 닿자 단단해지며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피부는 실크처럼 부드러웠고 손가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가벼운 전율이 일었다. 그녀가 내 셔츠를 벗기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손톱이 살짝 피부를 긁자 소름이 돋는 듯한 미세한 자극이 온몸으로 퍼졌다. 그녀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손가락 끝은 부드러워 내 근육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졌다. 그녀의 체향이 코를 자극했다. 가벼운 로션 냄새와 함께 섞인 자연스러운 피부향. 나는 그녀의 등을 어루만졌다. 등허리의 부드러운 곡선, 땀이 살짝 맺힌 부분이 손바닥에 미끄러운 촉감을 주었다.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천천히 느껴봐요.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워 귀를 간지리는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내 위로 올라왔다. 부드러운 허벅지가 내 옆구리를 감쌌다. 허벅지 안쪽 살의 따뜻함과 미세한 솜털이 내 피부를 스치자 온몸이 달아올랐다. 그녀의 보지살이 내 성기를 살짝 덮었다. 촉촉하고 뜨거운 그 부분의 감촉이 먼저 느껴졌다. 천천히 내려앉는 순간 뜨겁고 부드러운 안벽이 나를 감쌌다. 처음엔 좁고 조이는 느낌 점점 깊어지며 안쪽 살이 부드럽게 퍼지며 나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녀가 허리를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자 안쪽 점막이 내 성기를 따라 미끄러지며 끈적하고 따뜻한 마찰을 만들어냈다. 그 마찰은 부드럽고 동시에 강렬해서 손끝이 저릴 정도였다. 그녀의 가슴이 내 가슴 위로 흔들릴 때마다 부드러운 탄력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나는 두 손으로 그 가슴을 감싸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살며시 흘러나오는 말랑한 살결, 젖꼭지가 손바닥 중앙에서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속도를 조금씩 높이자 땀이 맺힌 그녀의 등허리가 미끄러운 촉감으로 변했다. 내 손이 그 땀을 따라 미끄러질 때마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엉덩이를 잡자 탄력 있는 살이 손바닥 아래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 살짝 파인 엉덩이 골 사이로 흐르는 땀이 손가락 사이를 적시며 미끄러운 감촉을 더했다. 그녀가 몸을 앞으로 숙여 내 가슴에 엎드렸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 뜨거운 열기가 오갔다. 땀에 젖은 그녀의 가슴이 내 가슴 위에서 미끄러졌다. 젖꼭지가 내 가슴을 스칠 때마다 전율이 일었고 그 부드러운 마찰이 온몸을 녹아내리게 했다. 그녀가 엉덩이를 원을 그리며 돌리자 안쪽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압력과 조여들었다 풀렸다 하는 미세한 움직임이 쾌감을 증폭시켰다. 안벽의 촉촉함이 점점 더 늘어나 내 성기 뿌리까지 적시며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어루만지며 손톱으로 살짝 긁자 가벼운 자극이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나는 그녀의 목덜미를 입술로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피부, 살짝 짠 땀맛이 혀끝에 남았다. 그녀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속도를 높였다. 안쪽 점막이 나를 빠르게 문지르며 뜨거운 마찰을 만들어냈다. 그 마찰은 부드럽고 끈적해서 매 순간 피부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아 민준아. 그녀의 낮은 신음이 한번 짧게 터졌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숨결처럼 내 귀를 자극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며 안쪽이 나를 꽉 조였다 풀기를 반복했다. 안벽의 부드러운 주름이 내 성기를 따라 미끄러지며 더 깊은 자극을 주었다. 나는 그녀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근육이 살짝 긴장된 허벅지 안쪽 따뜻하고 미끄러운 피부가 손가락 아래로 흘러갔다. 그녀가 다시 상체를 세우며 허리를 앞뒤로 흔들자 그녀의 가슴이 시야에 가득 차 흔들렸다.
하얗고 부드러운 그 곡선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탄력이 느껴지는 듯한 시각적 자극이 더해졌다. 내 손이 그녀의 배를 어루만졌다. 부드럽고 평평한 배, 살짝 땀이 맺힌 부분이 손바닥에 따뜻하게 닿았다. 그녀가 엉덩이를 천천히 돌리며 깊이를 조절하자 안쪽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압력이 절정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안벽이 경련하듯 나를 빨아들이는 느낌, 뜨거운 액체가 더 흘러나와 우리 몸을 적시는 촉감. 나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뜨거운 것이 그녀 안으로 쏟아지며 안벽이 나를 꽉 조이는 감촉이 온몸을 관통했다. 그녀는 내 몸 위에 엎드린 채 한참을 숨만 헐떡였다. 땀에 젖은 그녀의 등허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이 온기가 영원하길 바랐다. 그 밤 이후 우리는 더 자주 이런 밤을 가졌다. 그녀의 방에서 또는 내 방에서. 매번 그녀의 피부는 더 부드럽게 느껴졌고 안쪽의 촉촉함은 더 깊어졌다. 어느 날은 그녀가 내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며 시작했다. 그 부드러운 탄력, 손가락이 파묻히는 감촉이 익숙해지면서도 새로웠다. 또 다른 날은 그녀가 내 등을 마사지하듯 어루만지며 시작했다. 손바닥의 따뜻함이 내 등을 타고 내려가며 미세한 압력이 근육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가 내 아래로 누워 다리를 벌리고 나를 초대했다. 그 순간 들어가는 느낌, 부드럽고 뜨거운 안벽이 천천히 나를 감싸는 그 감촉은 매번 황홀했다. 그녀가 다리를 내 허리에 감자 발꿈치가 내 등에 닿는 부드러운 자극.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액체가 우리 몸을 적시며 미끄러운 마찰을 더했다. 그녀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쓸며 귀에 속삭이는 순간 더 깊게라는 낮은 목소리가 청각을 자극했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숨결처럼 내 귓가를 간지렸다. 나는 그녀의 엉덩이를 잡고 리듬을 맞췄다. 탄력 있는 살이 손가락 사이로 쏙쏙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촉감. 그녀의 가슴이 내 가슴에 부딪힐 때마다 부드러운 충격이 전해졌다. 땀이 흘러내리는 그녀의 목덜미를 합자 짠맛과 함께 부드러운 피부가 혀에 닿았다. 절정에 가까워지자 그녀의 안벽이 더 세게 조여들었다. 부드럽고 끈적한 압력, 미세한 경련이 나를 감싸며 쾌감을 폭발시켰다. 그 후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내 어깨에 늘어지고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자극했다. 이런 밤들이 쌓일수록 우리의 몸은 더 잘 맞아떨어졌다. 그녀의 피부는 매번 더 부드럽게 느껴졌고 안쪽의 촉촉함은 더 풍부해졌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밤은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때였다. 비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가운데 그녀가 내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안쪽으로 이끌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부분, 손가락이 스치자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그녀가 천천히 나를 안으로 이끌며 안벽의 촉촉함이 손가락을 적셨다. 그 후 그녀가 위로 올라타 천천히 내려앉는 순간 뜨겁고 부드러운 감촉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안쪽 주름이 내 성기를 따라 미끄러지며 끈적한 마찰이 쌓였다.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감싸 쥐자 말랑한 살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다. 젖꼭지가 손바닥에 단단하게 닿아 미세한 자극을 주었다. 그녀가 속도를 높이자 땀이 흘러내리는 그녀의 배가 내 배에 미끄러졌다. 부드럽고 미끄러운 피부의 마찰, 그 느낌이 쾌감을 더했다. 절정에서 그녀의 몸이 떨리며 안쪽이 나를 꽉 조였다. 뜨거운 액체가 흘러넘쳐 우리 몸을 적시는 감촉. 그 밤은 특히 길었고 우리는 여러 번 반복했다. 매번 그녀의 피부는 더 뜨겁고 부드러웠으며 안쪽의 촉촉함은 더 깊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가장 훌륭한 건 그녀의 몸이 내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들. 부드러운 촉감과 따뜻한 열기가 어우러지는 완벽한 조화였다. 그 후로 석 달, 여름에 숨막히던 열기는 사라지고 고시원 복도에는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밤은 오히려 더 따뜻해졌다. 처음엔 서로 문을 두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워 아주 작은 노크 소리에 서로 움직이며 다가갔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문을 열고 들어왔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따뜻한 물을 내주거나 가벼운 간식을 함께 먹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말없이 하나로 이어졌다. 낮에는 철저히 남남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라고만 인사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는 감정이 둘 사이를 더욱 단단히 묶어주었다. 그녀는 내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 끝에 앉았다. 나는 작은 조명을 켜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들었다. 지친 얼굴로 오늘 하루 진짜 길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표정은 어쩐지 믿고 기대고 싶어 하는 아이 같아서 나는 한마디 말 대신 그저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 씨는 참 따뜻해요. 그 말 한마디면 복잡한 감정이 다 녹아내렸다. 어느 날은 그녀가 작은 냄비와 재료들을 들고 와 내 방에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주었다. 음식을 다 먹은 뒤에는 내가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작고 말랐던 어깨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그녀는 손끝이 닿을 때마다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오직 오늘만을 살았다. 잘못된 걸 아는 순간도 있었고 서로에게 너무 기대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는 밤도 있었다. 하지만 그 불안마저 둘의 관계를 끊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던 11월 초 나는 공무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합격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수연이었다. 서울에서 먼 거리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리. 그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며칠을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내 표정만 보고도 먼저 알아차렸다. 뭔가 좋은 일 생겼죠? 축하해요, 진짜 축하해요. 목소리는 축하의 톤이었지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내 방에 찾아왔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그녀의 눈이 붉어져 있는 게 보였다. 방에 들어오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품에 안겼다. 얼굴을 가슴에 묻고 한참을 울었다. 민준 씨,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미안해. 지금까지 시냇물소리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졸졸 흐르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다음 물결에서 또 만나요.